지은호가 그 말 취소할 거예요? 라고 묻는 순간 이지혁은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고개 끄덕임이 도망인지 고백의 연장인지 누구도 단정하지 못하더라고요. 이지혁은 밤새 병원 링거 냄새를 떨쳐내려 커피를 진하게 내렸는데요. 향이 좋은데도 속은 더 쓰렸습니다. 사람 조심하라고? 그 말투를 떠올릴 때마다 스스로도 못난 질투를 뱉은 게 분명했는데 막상 지은호 앞에 서면 말끝이 자꾸만 달라지더라고요. 좋아한다는 마음을 일로 덮어보겠다고 사무실 개조 도면을 또 수정했는데요. 선을 고치면 고칠수록 마음의 구겨짐만 더 선명해졌습니다. 반면 지은호는 지역의 말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척했는데요. 그 사람은 왜 날 밀어내면서도 챙길까? 같은 질문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둥글게 돌았습니다. 밀어내는 손길에 붙잡고 싶은 마음이 끼어있던 밤, 결국 그녀는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거렸죠. 취소라면 그 취소를 누가 더 원했을까? 이상철은 카페 창고에서 보낸 밤을 생각했습니다. 낙서 하나하나에 묘하게 젖은 아들의 그림자, 너 진짜로 하고 싶은 거 해 같은 문장을 보며 지난 세월의 고집이 목에 걸리더라고요. 생활비 이야기를 꺼낸 지역에게 화를 냈던 자존심은 사실 자존심이라 쓰고 부끄러움이라 읽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편의점 알바 표정으로 돌아가려다 발걸음을 멈추었는데요. 내가 애 아빠면 애 마음부터 알아야지라는 말을 늦게 배우는 중이었거든요. 김다정은 남편의 숨김이 서운했습니다. 자격증 학원 시간을 속이고 알바를 했다는 사실, 필기 합격도 감춘 일 그 모든 게 자신을 배제한 결정 같아 마음이 쿡쿡 찔렸는데요. 막상 남편이 어렵게 꺼낸 미안했어라는 고백 앞에서는 울컥함보다 묵음이 먼저였죠. 다정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오래 했는데 왜 서로의 자존심을 먼저 지켜줄 줄 몰랐을까? 고성이는 더 노골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원장을 만나 탁자 모서리를 정리해가며 간이식판을 매끄럽게 굴릴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말들은 하나같이 깔끔하고 숫자들은 하나같이 정확했는데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성의의 세계에서 필요는 곧 정의였고 정의는 곧 성공이었거든요. 그 성공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간, 누군가의 믿음, 누군가의 우정을 조각내는 일도 망설이지 않는 눈빛이었죠. 박영란은 그 틈에서 반대로 처음으로 작은 자유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만화책을 몰래 들여놓고 거짓말로 얻은 고요한 화실을 혼자 독차지해봤는데요. 조용한 공간에서 컵라면 뚜껑이 슬그머니 말리는 풍경이 그렇게 소중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지환이 사소한 간식과 더 사소한 칭찬을 들고 나타나면 영란은 나 오늘 한 페이지도 제대로 못 그렸는데요 라고 투덜대다가도 결국 웃음을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지환은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똑바른 어깨가 풀렸습니다. 누군가를 지켜서 표정이 바뀌는 걸 내 눈으로 보는 건 꽤 괜찮은 일이네. 그가 처음으로 이를 자랑처럼 느껴봤다는 점, 그게 이 남자에게 얼마나 큰 변화였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강호는 찜질방에서 잠깐 놓쳤던 잠을 불러들이려 했는데요. 눈을 감을수록 가게 앞에서 자신을 밀어낸 엄마 얼굴이 다시 켜졌습니다. 은호는 내 누나가 아니야. 그 말은 사실을 말했는데도 사실 같지 않았고 진실을 택했는데도 진심에 가까워지지 못했거든요. 그는 스스로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 밥은 먹고 다닌다. 그렇게 말하면 배고픔이 덜해지는 줄 알았는데 마음이 더 비었습니다. 이수빈은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난 남자의 말투에 식어버렸습니다. 남자는 자기 차를 설명할 때와 수빈을 칭찬할 때 똑같은 어휘를 썼는데요. 견고하고 가치가 올라갈 스타일 같은 문장을 반복할수록 수빈의 미간에는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수빈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지만 계산의 결과가 항상 돈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날은 계산 끝에 손절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오빠 지역의 차가운 표정과 다정한 등줄기를 떠올렸는데요. 가족이 돈보다 예쁜 순간이 있더라고요. 같은 문장이 마음에 반짝 뜨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한우진이 돌아왔죠. 모두가 미국이라고 믿었던 그 친구가 성재의 집 앞에서 머뭇거리다 고성이를 향해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 단어가 공기를 찢어놓았는데요. 성재는 놀란 미간을 알아차리는데도 몇 초가 걸렸습니다. 뭐라고? 라고 묻는 목소리엔 분노가 아니라 당혹이 먼저였고요. 성희는 한숨보다 조금 더 깊은 숨을 쉬더니 우진아, 여기서 그 말은 이라고 말을 골랐는데 말의 끝은 깔끔한데 시작은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성재는 한우진을 본능적으로 경계 대상이 아니라 확인 대상으로 바라봤습니다. 엄마라고? 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3번쯤 돌리다가 결국은 우리
이야기하자로 결론을 냈죠. 그 집의 오래된 거실에 앉은 세 사람은 서로의 과거를 서로의 어휘로 번역해야 했습니다. 우진은 어린 시절의 사진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쥐고 있던 낡은 만화책을 탁자 위에 올려두었는데요. 그 만화책은 영라가 읽고 있던 시리즈와 같은 표지였습니다. 나도 도망치고 싶을 때 이걸 봤거든이라고 우진이 말했는데 성희는 그 책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진의 얼굴을 봤죠. 엄마라는 말 너에게 쉬운 말 아니었지.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성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성희는 답을 짧게 잘랐습니다. 너희는 형제다 라는 말을 당장 강요할 순 없어. 짧은 정직과 긴 회피가 뒤섞인 문장이었는데요. 성재는 그 말의 구조를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마음의 구조를 점검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에 분노부터 내는 사람이었지. 근데 지금은 왜 우선순위가 달라졌지? 그는 자신이 생각보다 크고 생각보다 어른이라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지혁은 우진의 귀국 소식을 가장 늦게 들었습니다. 늦게 들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움직였고요. 그는 우진을 보자마자 웃었습니다. 살아있었네. 단순한 말이었는데요. 그 말은 등짝을 두드리는 인사보다 더 깊었습니다. 오랜 친구는 서로가 기억 속에서 살았다는 걸 확인하는 방식으로 성재를 만났습니다. 지은호는 멀찍이 서서 두 남자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한쪽은 밤새 일을 했던 사람의 피곤한 눈, 다른 한쪽은 오래 떠돌던 사람의 경계가 느슨해진 눈. 지은호는 그 둘 사이에서 자기 마음을 숨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진아 반갑다. 그리고 지혁씨, 어제 말은 취소한 거냐고 물었을 때 고개 끄덕인 거 그게 도망이었는지 저도 궁금했어요. 그 말은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지혁은 솔직함을 택했습니다. 도망이었고 고백 이어달라 주저하는 신호였고 그러니까 취소도 확정도 아니었어요. 우진은 활짝 웃었습니다. 야, 그걸 한국어로 이렇게 길게 할 거면 그냥 좋아한다라고 해. 지은호는 웃다가도 금방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지혁씨가 일로 감정을 덮을 때 제일 무서워요. 제가 그 틈에서 길을 잃거든요. 지혁은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틈 닫을게요. 그러니까 사무적으로만 대하는 내 방식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도 가끔은 사적인 눈빛 허락해줘. 그 순간 누군가는 스르륵 안도했고 누군가는 살짝 불안해졌습니다. 안도한 쪽은 우진이었고요. 불안해진 쪽은 박성재였습니다. 성재는 지혁의 능력을 누구보다 인정하지만 은호를 바라보는 지혁의 눈빛이 새로운 변수라는 걸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보자 그가 예전에 보냈던 그 메시지처럼 이번에도 그는 정면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면을 택한다고 해서 상처가 줄어드는 건 아니더라고요. 상철은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호가 건넨 하룻밤의 은혜를 갚고 싶다는 마음으로 창고 정리를 도왔습니다. 잡동사니를 상자에 넣다가 낙서 옆에 접힌 도면 한 장을 펼쳐보는데요. 그 도면에는 은호 자리 빨간 테이프라고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철은 그 글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누군가의 자리를 챙기는 방식과 어른이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방식이 닮았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는 다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걸면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다르게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 합격했다고 왜 숨겼는지 말할게. 떨어질까봐, 당신이 실망할까봐, 내가 더 작아질까봐 그래서 숨겼어. 근데 숨기니까 내가 더 작아지더라. 다정은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아주 조용히 대답했죠. 이제부터는 숨기지 말자. 내가 실망하는 날보다 네가 숨기는 날이 더 힘들었어. 그 말이 남긴 여운이 가라앉기도 전에 다른 집에서는 커다란 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성희와 성재 그리고 우진. 세 사람의 대화는 관계의 이름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서로를 부를지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우진이 먼저 제안했죠. 형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성재 씨라고 부르면 나도 편해질 것 같아.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시작하자. 성희는 두 남자의 합의가 고맙기도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간이식 판을 굴릴 때와 달리 이 판에서는 무엇도 손에 잡히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쟁걸음으로 다른 판을 밀어야 했습니다. 은호에게 다가가는 말, 도와달라는 말, 너의 디자인 감각이 필요하다는 말 모두가 사실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얻기 위한 문장들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성희의 과거사 고백을 듣고 복잡해졌습니다.
성희의 서늘한 목적과 따뜻한 서사가 한 몸에 붙은 느낌, 그 이중성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쩐지 그녀가 외롭게 버텨온 시간에 마음이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은호는 쓸데없이 정을 주지 말자고 다짐하고도 결국은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아픈 시절을 말하는 사람에게 약해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다만 아픈 시절을 빌려 지금을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건 저는 못 버팁니다. 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버티는 기준 알고 있을게. 그런데 그 말끝은 여전히 계획의 냄새가 났습니다. 한편 박영란은 만화책을 덮고 지환과 분식을 먹으며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 웃었습니다. 나 오늘 엄마한테 들키면 혼나는 거 아는데요. 그래도 재밌었어. 지환은 젓가락을 멈추고 그 웃음을 마음에 저장했습니다. 혼나면 내가 앞에서 먼저 사과할게. 내가 꼬드겼다고? 영란은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니, 내 선택이에요? 도망 아니고 선택. 나도 이제 내 거짓말에 책임지려고요. 그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선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첫 연습,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지환은 이상하게도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카페가 사무실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을 허물고 책상을 들이고 은호의 작업대를 창가로 끌어다 놓는 동안 지역은 빨간 테이프로 표시한 공간에 집요하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은호의 자리였고 그는 그 자리를 비워서 지키는 방식을 택했거든요. 긴 회의가 이어지고 밤샘 작업이 반복되자 두 사람 사이의 사무적 거리는 표면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표면 아래선 심장 박동이 서로의 속도를 닮아갔습니다. 어느 새벽 지역이 조용히 말했죠. 내가 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리스크이자 가장 확실한 해답이야. 이 말 일로 한 거야. 그리고 반은 마음으로 했고 은호는 입술을 깨물다가도 결국 웃었습니다. 그럼 1의 반과 마음의 반이 붙으면 하나가 되긴 하네요. 계산 참 쉽대. 두 사람은 그 쉬운 계산을 어렵게, 아주 어렵게 천천히 풀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말로 합의하지 않았는데 눈빛으로 충분했죠. 갈등은 다른 축에서 더 가팔라졌습니다. 지강호가 다시 엄마 가게 앞에 서 있었는데요. 이번엔 은호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야, 강호야. 밥은 먹고 다니냐? 강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왜 신경 써? 누나가 신경 안 쓰면 누가 쓰냐? 은호는 말끝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엄마가 널 밀어낸 건 널 미워해서가 아니라. 강호는 그때 비로소 은호를 봤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근데 내가 알아도 그 순간엔 아프거든. 두 사람은 긴 침묵을 나눴습니다. 그 침묵이 묘하게 싸늘하지 않았던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을 다시 배우는 중이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호는 작게 말했습니다. 나도 네가 내 동생 아닌 걸 알고 나서도 동생처럼 말할 때가 있어. 습관이라 그래. 근데 이 습관 고치려고 노력할게. 강호는 어깨를 내렸습니다. 그럼 나도 누나한테 괜히 툭툭 던지는 거 덜 하려고. 이수빈은 오빠의 새 도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디테일 미쳤네. 그러고는 조용히 묻었죠. 오빠 아버지랑 어떻게 할 거야? 지역은 이번에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말할 거야?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이런 도면을 그리는 거라고? 수빈은 웃었습니다. 오빠 말투가 좀 멋있어졌네. 누나, 은호 언니한테 배웠냐? 지역은 웃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도 몇 년 늦게 철드는 중. 그리고 또 하나의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찾아옵니다. 성희가 은호에게 디자인 협업 명목으로 별도의 계약서를 건넸는데요. 계약서의 문구는 깔끔했습니다. 다만 부속 문서의 의료동의 조항이 미묘하게 눈에 밟히더라고요. 은호는 서명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인테리어 협업 계약서가 맞는데요. 왜 건강상태 관련 항목이 붙어 있어요? 성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미소를 올렸습니다. 요즘 기업들은 디자이너의 안전 배려 조항을 넣어. 야근이 많고 공사 현장이 위험하니까. 은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지만 마음속 별표는 더 진하게 그어졌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안전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을 위한 거다. 그날 밤 은호는 그 문서를 들고 지역에게 조용히 보여주었습니다. 지역은 두 줄만 읽고 펜을 내려놓더니 차분히 말했죠. 이건 사무적으로 봐도 마음으로 봐도 거절해야 해. 은호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만 그녀가 아픈 과거를 말했을 때 나도 같이 흔들렸거든요.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흔들려도 돼.
다만 네가 무너지면 안 돼. 무너지면 내가 못 버텨. 그 말은 고백보다 무거웠습니다. 은호는 그 무게를 아주 조심스럽게 받쳐들며 한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우리 같이 서자. 그 무렵 박성재는 혼자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여전했는데요. 여전함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경쟁에서 앞서가는 걸 여전함이라고 불렀다면 지금은 사람을 잃지 않는 걸 여전함이라 불렀습니다. 우진이 집에 들어왔고 엄마를 엄마라 불렀고 자신은 그 장면에서 분노 대신 질문을 골랐습니다. 그 선택이 자신을 어른으로 만들었다는 걸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는 다음날 지역에게 말했습니다. 사업 계획 좋았다. 그리고 은호 이야기 나도 정정당당하게 하자. 지역은 웃었습니다. 좋지. 나도 도망 안 칠게.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안쪽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움이 질투인지 긴장인지 아니면 오래된 습관의 잔열인지 그는 굳이 정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의하는 순간 너무 가벼워질 것 같았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장면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상철이 알바를 마치고 밤길을 걷다가 우연히 은호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묘하게 익숙한 그림자를 봤는데요. 상철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고맙다. 내 생일 챙겨준 거. 은호는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좋아하는 사람 생일은 챙겨야죠. 상철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뒤늦게 알아가는 중이야. 아들이고 아내고 그리고 나를 사람처럼 대해주는 사람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과정이 가족이더라고요. 다시 배우는 거. 그날 밤 상철은 집으로 돌아가 다정에게 작은 꽃을 건넸습니다. 아주 작은 꽃이었는데요. 그 꽃에 붙어있던 메모는 컸습니다. 숨김 없는 집. 다정은 그 메모를 소리내 읽고 남편의 어깨를 톡 건드리며 말했죠. 그럼 우리 집부터 합격하자. 이제 다음을 예고하듯 불안과 안도가 한 화면에 포개집니다. 고성희는 계획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장과의 통화가 끝난 뒤 그녀는 다른 문서처를 열어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는데요. 그 조항의 제목은 협력 강제 조항이었습니다. 이름만 보면 깔끔했지만 내용은 더 단단했습니다. 한우진은 만화책을 덮고 성재에게 조심스레 부탁했습니다. 나 이 집에서 잠시만 머물러도 돼? 성재는 대답 대신 문을 열어줬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게 때로는 승인이고 때로는 시작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지강호는 가게 뒷문에 작게 쪽지를 붙였습니다. 엄마 나 밥 먹었어? 그리고 미안. 그 쪽지를 떼지 않은 사람이 누군지 다음날 누구보다 먼저 알아챈 건 은호였습니다. 박영란은 화실문을 잠그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는 소리가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거든요. 너 오늘 선택했어? 거짓말 대신 책임을? 이지화는 영라의 창문 아래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무사히 밤을 지나는 걸 확인하고 싶어지는 마음 그걸 이제는 일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부르고 싶더라고요. 이수빈은 오빠의 도면 모서리를 다시 붙이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 자리를 찾자. 그리고 지은호와 이지혁.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도면 위 작은 빨간 테이프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여긴 내 자리야. 알아요? 근데 가끔은 당신 옆자리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그럼 옆자리를 하나 더 만들자. 사무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좋죠? 다만 마음은 깔끔하게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괜찮아? 깔끔하지 않은 마음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말은 이렇게 끝났는데 사실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이었죠. 다음 장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성희의 협력 강제 조항이 누구의 마음을 가장 먼저 옥죄는지, 성재와 우진이 형제라는 단어 대신 어떤 호칭으로 서로를 구할지, 상철과 다정이 숨김 없는 집을 어떻게 합격시킬지, 강호가 쪽지로 시작한 사과를 어떤 말로 완성할지, 영라와 지환이 책임의 첫 걸음을 어디까지 걸어갈지, 그리고 지역과 은호가 빨간 테이프 바깥의 세계를 어떻게 함께 그려나갈지. 다음 페이지가 궁금해지는 건 비밀을 다 풀어서가 아니라 아직 남겨두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 여지를 안고 모두가 각자의 밤을 지나갑니다. 어떤 밤은 길고 어떤 밤은 짧았는데요. 공통점 하나는 있었습니다. 모두가 드디어 자기 자리로 조금씩 옮겨 앉기 시작했다는 것. 그게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반전이자 가장 조용한 약속이었습니다.